박민재 대표님, 투자금 횡령 건으로 법적 조치 진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한성제약 법무팀입니다. 박민재 대표님 맞으십니까?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투자금 횡령 건으로 법적 조치 진행합니다.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0억 외제차, 펜트하우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재혼식.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태민 회장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민재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하은? 완벽한 정장을 입은 강하은이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이에요.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박민재는 자신이 성공한 남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커피숍 알바였던 여자와 결혼해서 3년 만에 이룬 것들이 있었죠. 외제차 3대, 도심 펜트하우스, 명품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 누가 봐도 인생 역전이었어요. 그가 모르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강하은이었다는 사실이요. 결혼 직후부터 민재의 회사 넥스트웨이브로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억이었죠.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이라 투자 결정했습니다. 민재는 굽신거리며 감사했습니다. 6개월 후 또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20억이었죠. 그 다음엔 본사가 아닌 계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투자, 또 투자.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3년 동안 총 100억이었습니다. 민재는 술자리에서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업 감각이 있거든. 투자자들이 알아보는 거지. 하은은 옆에서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모두 하은의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몰래 투자해줬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민재가 투자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는다는 것도요. 계약서 마지막 장에는 항상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투자금 회수 조건. 대표자 개인의 고해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 위반 시 대표자 개인은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진다. 하지만 민재는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돈이 생기자 민재는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색이 드러났죠.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고급 스포츠카로, 펜트하우스 계약금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송지우라는 이름의 여자에게로요. 인플루언서 하나 키워두는 거야. 나중에 회사 마케팅에도 쓸 수 있고. 민재는 당당했습니다. 송지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80만이었고 매일 공구 공지가 올라왔어요. 댓글은 폭발했죠.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한국산 스티커를 붙인 불법 판매라는 걸요. 사업자 등록도 없었고 팔로워 중 절반은 유령 계정이었죠. 그 모든 비용을 대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영숙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결혼 초 하은이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박영숙은 이렇게 말했어요. 커피숍 알바라며? 뭐 그래도 잘 부탁하네. 그때까지만 해도 차가웠지만 노골적이진 않았죠. 1년이 지나 명품 가방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박영숙의 태도가 바뀐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좀 더 눈치가 있어야지. 시어머니 생일인데 이 정도 가방이면 좀 그렇지 않아? 하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2년 차가 되자 박영숙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집안 돈만 축낸다.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식사 자리에서 친척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하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날짜를 적었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계좌 흐름을 캡처했어요. 민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은을 무시했습니다. 너 요즘 뭐 하는 건데? 애도 못 낳고 집에만 있으면서 친구들은 다 일 나가는데 너만 놀고 있네. 그 정도도 못하면서 밥값은 하냐? 그 말이 나올 때마다 하은은 마음속으로 계산했어요. 아직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녀가 버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분노 때문도 복수심 때문도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이 사람이, 이 집안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거든요. 민재의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해외여행, 그리고 송지우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까지. 하은은 매번 영수증을 챙겼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했고 송금 기록을 날짜별로 저장했죠. 박영숙은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시어머니 명의의 차명 계좌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은이 모은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의 패턴이었죠. 30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민재는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네, 이혼하자고.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왜 그러시는데요? 민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당신 모습을 봐봐. 당신같이 능력도 없는 못난 사람이랑 내가 왜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 건데.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 집에서 가져온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직 우리 애도 없으니까 쿨하게 정리하자.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줄게. 하은은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제가 집에서 헌신했던 대가가 이거군요. 알겠어요. 그리고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챙겼죠.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야 고맙고. 박영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 어차피 쓸모없는 며느리였어. 하은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앞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2번 다시 보지 말자. 나중에 돈 달라고 연락하지 말고. 하은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민재는 그날 저녁 송지우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정리됐어. 송지우가 웃으며 물었죠. 그럼 우리 언제 결혼해? 다음 달? 빨리 하자. 재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은은 처음으로 움직였어요. 아버지 강태민을 만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하은을 보자 강태민이 말했어요. 끝났나? 하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알고 계셨어요? 내가 집을 나간 그 뒤부터 전부 알고 있지. 강태민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나 싶었어. 아니에요. 덕분에 확인했어요.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요. 그럼 이제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일해볼 테냐? 네, 그럴게요. 그 전에 하나만 정리하고요. 하은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3년치 기록입니다. 강태민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횡령 내역, 불법 공고 증거, 불륜 자금 흐름, 시어머니 명의의 차명 계좌. 3년치 기록이 날짜별로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고 사진 증거도 있었어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기록까지. 강태민은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봤죠. 충분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스쳤죠. 강태민은 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내선 전화를 눌렀어요. 법무팀 들어오게. 그렇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재혼식 전날 밤 민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일이면 24세 예쁜 신부와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송지우는 이미 웨딩드레스를 5벌이나 입어보고 인스타에 올릴 사진까지 준비해뒀어요. 오빠 내일 완전 대박 날 거야. 내 팔로워들 다 부러워할걸? 송지우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최고의 커플이야. 바로 그때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은행. 민재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박민재입니다. 대표님,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회사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민재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이유로요? 투자사 측에서 투자금 전액 회수 요청이 들어왔고 동시에 횡령 혐의로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전화기를 든 민재의 손이 떨렸죠. 잠깐, 그게 무슨...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은행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송지우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죠. 오빠 무슨 일이야? 대답하기도 전에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계열사 담당자였어요. 대표님, 투자 전액 철회 통보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사무실 정리하라고 하네요. 민재는 송지우를 봤어요. 송지우는 영문도 모른 채 웨딩 사진을 보고 웃고 있었죠. 세 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성제약 법무팀. 민재는 그 이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한성제약 자신의 회사에 가장 큰 투자를 한 바로 그 기업. 박민재 대표님 맞으십니까? 내일 오전 10시 본사 출석 요청드립니다. 무슨 일로요? 투자금 횡령 건으로 법적 조치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영숙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결혼식 하객들에게 나눠줄 명품 선물 세트를 고르고 있었죠. 이걸로 20개 포장해 주세요. 네, 고객님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잠시 후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제가 안 되는데요. 뭐라고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가 여기 VIP 고객인데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카드로 시도해 볼까요? 박영숙은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카드가 거부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장 확인해 봐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된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VIP 라운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영숙은 황급히 짐을 챙겨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재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만 쥐고 있었죠. 말 좀 해봐. 대체 무슨 일인지. 회사가 망했어요. 박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야? 투자금 전부 회수됐고 횡령으로 고소당했어요. 그 순간 박영숙은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내 카드가 막힌 것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혼식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송지우는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신랑 들어오셨어요? 플래너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죠. 송지우는 불안한 마음에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죠. 민재는 그 시각 한성제약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 3명과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박민재 씨, 지난 3년간 회사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67억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죠. 불법 공구 사업 투입 금액 15억, 개인 명의 부동산 구입 20억, 개인 용도 사용 32억. 이건 오해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투자금 100억 전액 회수와 동시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 진행합니다. 잠깐만요. 그 돈은 제가 회사 운영하면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민 회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강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는 민재가 알던 그 하은이 아니었죠.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전혀 다른 분위기. 민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은? 오랜만이에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재가 알던 그 조용하고 순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강태민이 말했습니다. 소개하지, 강태민 회장이라고 하네. 그리고 여긴 내 딸이야. 한성제약 후계자. 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놀랐어요? 하은이 민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동안 쓴 돈 전부 우리 집안 돈이었어요. 투자라는 이름으로 준 거였죠. 민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왜냐고요? 하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궁금했거든요. 사람이 돈 앞에서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나랑 결혼한 것도? 아니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아했어요. 진심으로요. 평범한 사람 만나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하은은 잠시 창밖을 봤어요. 근데 당신이 변했잖아요. 돈이 생기니까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외제차 사고, 펜트하우스 계약하고, 다른 여자한테 돈 쓰고. 민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지켜봤어요. 어디까지 가나, 얼마나 더 망가지나. 하은은 서류 하나를 민재 앞에 놓았어요. 3년치 증거예요. 제가 모은 거,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요. 민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자신이 쓴 돈, 만난 사람, 간 장소 모든 게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송지우 씨 인스타 계정도 어제 정지됐어요. 하은의 말에 민재가 고개를 들었죠. 불법 판매 신고가 한꺼번에 들어갔거든요. 유령 계정 구매 증거도 제출했고요. 어머님 명의 차명 계좌도 전부 동결됐어요. 탈세 혐의로 조사 들어갔고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나 기회를 줬어요.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일주일 후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한성제약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였죠. 강하은은 단상에 올라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성제약 후계자 강하은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강태민 회장에게 딸이 있었다는 건 일부만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발표할 프로젝트는. 하은이 신약 개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 전 남편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죠. 하은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알아보기에 충분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은 가진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죠.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투자도 의도적이었습니까?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성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이나 기회를 줬잖아요. 그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죠. 분노도 원망도 없는 그저 조용한 확신의 미소였어요. 같은 시각 민재는 좁은 원룸에 앉아 노트북으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도 외제차도 명품도 모두 사라졌어요. 송지우는 계정 정지 직후 바로 연락을 끊었고 결혼식 날 홀로 남겨졌던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죠. 박영숙은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명품으로 가득했던 드레스룸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민재는 텅 빈 방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아니, 애초에 무엇을 가진 적이나 있었는지. 전화기에는 채무 독촉 문자만 쌓여갔어요. 화면 속 하은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죠.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로부터 몇 달 후, 하은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비서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후련하세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련하진 않아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 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힘드셨을 텐데. 맞아요. 근데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녀가 3년을 버틴 건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돈이 사람을 망치는 건지 아니면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건지. 민재는 돈을 얻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박영숙은 명품을 얻고 며느리를 무시했고 송지우는 후원을 받고 불법을 저질렀죠. 하은은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매일 날짜를 기록하고 하나씩 증거를 모으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비서의 질문에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정말이었죠. 하은에게 중요한 건 그들의 현재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뭔데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하은이 빌딩 숲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년간 커피숍 알바였던 여자가 재벌가 딸일 수도 있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남자가 빈 깡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조심하실 거예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거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네, 선입견 없이, 판단 없이,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럼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요. 하은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제약 신약 개발 프로젝트, 해외 지사 확장, 그리고 자신만의 길.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힘. 하은은 커피잔을 비우고 다시 회의실로 향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